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지금 박상영 검사가 이재명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이주영 검사에 대한 충격 폭로가 터졌습니다. 이재명과 정성호, 민주당이 발칵 뒤집어졌으며 검사들이 이재명의 정치 검찰로 돌변한 검찰 지휘부에 대해 저항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의 역풍이 터졌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의 모든 행사에 쌍방울이 등장해. 모든 정치인이 알고 있어요. 북한에는 돈 안 주면 못 간다는 거. 그런데 경기도가 대북 제재 때문에 돈을 못 주는 걸 알아요. 근데 방북이 실현이 돼. 그러면 뭔가 누군가 돈을 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경기도의 대북 정책에 항상 쌍방울이 등장해. 그리고 이화영 지사가 출장 갔다 와서 만든 보고서에는 쌍방울과 북한이 연회를 베푸는 내용이 나와요. 그 보고서는 누가 보겠습니까? 딱 한 명밖에 없죠. 지사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서로 조문하는 사람들을 보내요. 그런 유착관계에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는 상황에서 왜 답을 정해놓고 하느냐? 아니 그 일 자체가 이재명 지사가 한 일이에요. 이재명이 주범인 대장동 수사 이주영 검사의 극단적 시도가 알려지면서 검찰 일각에선 정치권과 지휘부를 향한 저항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검찰 내 부망 2%의 글을 올려보는 동료들이 이렇게 억울한 심정인데 직접 당하는 검사들은 오죽할까요? 대북송금 사건이건 대장동 사건이건 조작기소, 진술외유가 밝혀진 게 뭐가 있습니까? 라며 범죄자들과 변호인들의 선동적인 수도 없이 변하는 주장들 외에 뭐가 있습니까?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장동 사건 이화영의 서민석 변호사가 공개한 박상영 검사 통화 녹취에 대해 공봉숙 검사는 공천 하나 받아보겠다고 살라미식으로 잘라서 내어놓는 녹취록이라며 잘못이 있으면 징계를 하면 되는 것이지 확정된 사건, 재판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반헌법적인 국정조사를 하고 뜬금없이 특검 도입을 주장합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구자연 검찰총장 직무대행, 대검찰청 차장과 지휘부에 대해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공봉숙 검사는 빈 껍데기만 남은 상황에서 우아하게 새로운 조직과 제도를 준비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검사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으면 위헌적 국정조사와 괴롭힘을 중단하라고 하십시오라며 법무부에서 시키는 일이라고 덥석 감찰하고 직무정지 요청하고 특검에 사건 보내는 일만 하려면 대검이나 총장이 왜 필요합니까? 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다른 검사들도 저항에 동참했습니다. 검사들은 위헌 위법한 국정조사가 시작될 무렵 게시판에 검사들이 출석 요구에 응할 것인지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지휘를 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다며 이 충격적인 사태는 구자연 검찰총장 직무대행 차장과 검찰 지휘부의 무책임한 침묵이 만들어낸 충격 참사입니다라고 검사들이 저항 비판에 동참했습니다. 지금 이재명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민주당 검찰 지휘부가 진짜 큰일 났습니다. 이재명의 대장동, 위례사건 항소를 포기하고 그렇게 하도록 지시한 정성호 장관과 법무부, 검찰 지휘부의 이주영 검사는 한을 품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재명의 모든 사건을 덮으려는 민주당의 횡포가 드러났으며 박상영 검사의 충격 폭로가 터졌습니다. 기소조작 국정조사 국회 민주당 특유의 압박에 극단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진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 이주영 검사는 요즘 이재명의 대북송금 사건으로 전국민적 영웅으로 급부상한 박상영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박상영 검사는 지난 18일 자신의 SNS에서 제가 아는 최고의 검사 이주영 이야기라는 충격폭로 글을 통해 이주영 검사가 현재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검찰 수뇌부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위례 사건 항소 포기에서 좌절 낙담의 자살 시도에 이르렀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대한 충격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상영 검사는 이주영 검사의 심신이 크게 상처를 입기 시작했던 계기는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 사태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주영 검사는 대장동 사건 1심 선고가 된 직후 항소를 위해 항소이유서, 항소장, 보고서 등 모든 서류를 작성해 보고했지만 정성호 장관의 법무부와 검찰 지휘부에서 실무진과 아무런 토론도 없이 항소를 포기시켰다는 것입니다. 이어 대장동 사건과 유사한 구조인 위례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서도 이주영 검사는 검찰 지휘부에 대한 실망과 환멸뿐만 아니라 이들이 파놓은 장애를 극복하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력에 대해 자책 한탄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당시 이주영 검사는 우리에게는 진실을 추구한 노력이 부정당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자 외로이 조리돌림을 당하면서 죽어갈 시간만 남았다라는 충격적인 말을 했다고 박상영 검사는 강조했습니다. 술, 담배를 안 하는 이주영 검사는 지난 3월 하순 암수술까지 받아야 했고 그 무렵 민주당의 국회 기소조작 국정조사에 출석 요구까지 받았습니다. 그 시점 결백을 밝히려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며 충격적이게도 이주영 검사가 자살을 시도했다고 박상영 검사는 폭로했습니다. 46세인 이주영 검사는 1980년 전북 출생으로 경기도 안양고를 거쳐 아주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사법연수원 38기로 2009년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수원지검 평택지청, 광주지검, 부산지검, 서울중앙지검,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대구지검 근무를 거쳐왔으며 현재 법무부 연수원 기획과장입니다.
그는 2022년부터 2023년 초까지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2기 수사팀에 파견돼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 등을 조사했습니다. 이재명과 관련된 범죄자들, 그리고 그 범죄자들과 손잡은 정치인 권력자들이 그 범죄를 수사했던 검사들을 죽이는 세상이 됐습니다. 박주영 검사는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민주당과 정성호 장관의 법무부, 검찰 지도부까지 편승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다음은 박상영 검사의 SNS 충격 폭로글의 전문입니다. 제가 아는 최고의 검사 이주영 이야기. 이번에 보도된 불행한 사건에 대해 일부에서는 이주영 검사가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소환된 것이 원인인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는 피상적 연결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주영 검사가 작년부터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를 아는 사람으로서 이번 사안의 진상을 말씀드리고자 고민 끝에 이 글을 씁니다. 먼저 대장동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담당한 이주영 검사와 저는 작년부터 자주 안부를 주고받았습니다. 저와 이주영 검사가 서로 친한 동기 사이여서가 아니라 현재 정부와 민주당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는 사건을 수사하였고 그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는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이주영 검사에게 연락한 날은 지난 토요일 4월 11일입니다. 형수님께서 이주영 검사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하여 직접 통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는 입원한 이유를 몰랐는데 어제 언론을 통해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주영 검사의 불행은 단순히 이번 국정조사 민주당 특위에서 발령한 반인권적인 소환이나 동행명령 때문이 아닙니다. 작년부터 연이어진 불합리와 부정의에 노정되었던 이주영 검사의 심신이 국회의 이번 조치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순간 블랙아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가정과 일밖에 모르고 누구보다 강직했던 이주영 검사의 심신이 상상할 수 없는 상처를 입기 시작했던 계기는 바로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 사태입니다. 대장동 사건 1심 선고가 된 직후 이주영 검사는 항소를 위하여 항소이유서, 항소장, 보고서 등 모든 서류를 작성하여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정성호 장관, 이진수, 노만석, 박철우, 정진우가 지휘부인 법무검찰은 실무진과의 아무런 토론도 없이 항소 제기 기한의 만기까지 항소장 제출을 지연시키더니 끝내 항소를 포기시켰습니다. 그때 이주영 검사는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이주영 검사의 좌절을 보면서 저도 함께 참담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현 정권 들어 검찰권 악용을 나무라던 자들이 합심하여 범죄자들의 천문학적인 범죄 수익을 지켜주기 위해 최소한의 설명조차 하지 않은 채 검사들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만 한 검찰권 악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검찰은 그때 이미 죽었습니다. 죽인 자들은 그 항소 포기를 주도한 자들입니다. 그 와중에 만기칠남 이문정 검사장은 자신의 14년 전 그 무죄구형 전력을 자랑하면서 그냥 항소장 접수했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항소 포기에 항의한 검사들에 대해 비아냥거렸습니다. 정말로 당시 이주영 검사는 크게 좌절했습니다. 이주영 검사의 심신에 다시 한번 결정적 타격이 된 사건은 위례사건 항소 포기 사태입니다. 위례사건은 대장동 사건과 구조가 거의 같았는데 위례사건의 1심 판결 내용을 보니 비록 무죄 선고가 되었지만 그 이유는 대장동 사건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즉 대장동 사건의 판결 논리가 극복된 것이었습니다. 이주영 검사는 위례사건의 판결에서 항소 포기된 대장동 사건의 논리가 극복된 것을 기뻐하면서 항소할 경우 1심 결론을 뒤집고 유죄 선고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주영 검사는 항소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보아야겠지만 당시 검사들 사이에서는 서울중앙검사장 박철우, 검찰총장 대행 구자연까지 항소하는 것으로 결재하였고 항소 제기 만기 전 진작에 정성호 장관의 법무부에 보고되어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가 파다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채 항소 제기 기한의 만기날이 되었고 그날 이주영 검사와 저는 설마 대장동 판결 내용이 법리적으로 극복이 되었고 법무부까지 보고가 되었는데 이것까지 항소를 포기하지는 않겠지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불안해하는 이주영 검사에게 법무부에 보고됐으면 이제는 정성호 법무장관의 총장에 대한 서면 지휘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해서 항소 포기를 할 수는 없다. 이번엔 항소가 된다라고 하면서 안심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서로 위로하면서도 저와 이주영 검사 모두 이미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를 겪은 터라 조마조마하면서 지휘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무렵 갑자기 서울중앙지검 명의로 대검과 중앙지검 간부들이 고려한 결과 위례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는 공허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돌았습니다. 이 문자 메시지 이전에 검찰 지휘부는 실무진과 어떠한 법리적 토론도 없었고 처리 방향에 대한 예고도 없었습니다. 소문대로 정성호 장관의 법무부까지 보고가 된 것인지도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떤 검사도 누구의 지시에 따라 어떤 이유로 항소 포기가 된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아마 항소 포기에 대한 아무런 근거 자료도 없을 것입니다. 위례 사건의 항소 포기는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결정에서 정성호, 이진수, 구자연, 주민철, 박철우가 무엇을 했는지는 대장동 사건과 마찬가지로 깜깜한 상태입니다. 명확한 것은 이들이 주도한 항소 포기 덕택의 범죄자들은 천문학적 수익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주영 검사는 이런 식으로 자신이 수사했던 사건에 대해 책임을 다할 기회를 법무검찰의 지휘부에 의해 빼앗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이주영 검사가 검찰 지휘부에 대해 실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이 파놓은 장애를 극복하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력에 대한 자책하고 한탄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아는 최고의 검사가 자신의 능력을 탓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한맺힘이 잦아들기도 전에 대통령이 된 이재명 피고인이 나서서 공개적으로 자신에 대한 수사를 조작 조사라고 규정을 하였고, 그 규정을 신호탄으로 삼아 집권여당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하려는 조직적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먼저 수사검사들에 대한 사냥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사냥을 위해 피고인들의 협조가 필요했고, 도대체 어떤 모의나 거래가 있었는지 알 수 없으나 수천억의 이익을 확보한 피고인들은 협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남욱은 검찰이 강압하여 허위 진술했다라고 진술을 바꿨습니다. 이주영 검사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 전개를 보면서 어느 날 저에게 우리에게는 진실을 추구한 노력이 부정당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자 외로이 조리돌림을 당하면서 죽어갈 시간만 남았다라고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 말에 담긴 좌절과 정성호 장관의 법무부, 검찰 지휘부에 대한 환멸감은 형언할 수가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이주영 검사는 심지어 3월 하순경 암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술도 담배도 안 하는 사람이 왜 그런 몹쓸 병이 생겼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주영 검사는 수술과 입원 일정으로 국정조사에는 도저히 출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국정조사 특위는 입원해 있는 병원까지 출석 요구서를 보내면서 출석을 강요하였습니다. 이주영 검사는 국회는 내가 어떤 사유를 대더라도 불출석으로 고발할 것이다라고 걱정하였습니다. 저는 이주영 검사에게 국정조사에 불출석할 사유가 충분하니 걱정 말라고 위로의 말을 계속 건넸습니다. 이주영 검사는 입원 중에도 국정조사 과정에서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밤을 새워가며 일했던 동료 선후배들이 부당하게 소위 조리돌림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족에게 걱정과 한탄을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기수 최고의 검사는 이주영 검사이다라는 데에 저는 물론이고 모든 검사들이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이주영 검사만큼 반듯하고 수사를 잘하는 검사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사무실에서 기록과 증거 보면서 일하고 집에서 아이와 시간 보내는 것 외에는 어떤 다른 취미나 유흥도 즐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법무검찰 지휘부는 이주영 검사에게서 검사의 혼이 담긴 사건을 강제로 빼앗아 망가뜨렸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주영 검사를 조작 검사로 날조하면서 생명과도 같은 명예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사람이 혼과 생명을 빼앗기면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주영 검사에게 언젠가 형님 실제 삶이나 역사에서 꼭 사필 규정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이주영 검사가 그렇게 말하더군요. 이주영 검사는 저보다 2살 형임에도 저에게 한 번도 반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주영 검사는 저에게 그게 그렇죠. 하지만 가급적 사필 규정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은 해야죠라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어떤 경우에도 이주영 검사는 냉소적이지 않고 희망을 보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던 검사입니다. 그런데 그 최고의 검사 이주영이 이번에 얼마나 좌절을 하고 환멸을 느꼈던 것인지 저는 그 마음을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최고의 검사 이주영은 단순히 뛰어난 개인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시스템이 길러낸 국가 인재이고 그 검사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범죄 피해자 국민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꼭 이렇게 다 부수고 파괴해야 하는 것인지요? 형님 빨리 쾌유하시고 돌아오세요. 꼭 검찰 아니더라도 사필 규정을 만들 노력은 어디서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함께 할게요. 현재 박상영 검사의 충격 폭로 글과 함께 많은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이야 뉴스는 3월 하순 암수술, 결백 밝히려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기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남욱씨를 수사한 이주영 검사가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은 뒤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주변의 억울함을 토로하며 떳떳함을 밝히는 방법은 죽음뿐이라는 취지로 호소했다고 했습니다. 지난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주영 검사는 지난 10일 극단적 시도를 했습니다. 지난달 신장 절제 수술을 받은 뒤 병가 중인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현재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주영 검사는 지난 13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신장 절제 수술로 인한 치료 상황을 밝혔지만 민주당 특위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날 열린 특위의 대장동 사건 등 관련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대장동 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신장암이 확인돼 병원에 입원 중이었는데 국정조사한다고 소환장을 보내서 담당 검사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며 그런데도 오늘 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주영 검사는 2022년부터 2023년 초까지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2기 수사팀에서 남씨 등의 조사를 담당했습니다. 이주영 검사는 지난 3월 하순 암수술까지 받아야 했고 그 무렵 민주당의 국회 기소조작 국정조사에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 시점 결백을 밝히려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며 충격적이게도 이주영 검사가 자살을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박주영 검사가 폭로했습니다. 이재명 한 사람을 범죄자로부터 살려내기 위한 정성호 법무장관, 민주당, 검찰 지휘부까지 총동원된 충격 상황에서 그들 때문에 극단적 선택으로 저항했던 이주영 검사의 절규와 끝까지 싸우겠다는 박상영 검사의 결기. 다행스러운 것은 이재명 때문에 자살까지 시도했던 이주영 검사의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과 정성호 장관,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정권의 검찰 지휘부는 이주영 검사의 극단적 선택의 이유가 박상영 검사로부터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강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더욱 큰일이 난 것은 이재명의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위례동 사건을 민주당과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막으려 하면 할수록 그 모든 사건의 진범은 이재명이다라는 반전이 계속 터져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에게는 충격적인 결과로 더 거센 역풍을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상영 검사를 우리 우파는 반드시 지켜주어야 합니다. 박상영 검사가 현재 이재명과 민주당을 침몰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모든 정치인이 알고 있어요. 북한에는 돈 안 주면 못 간다는 거. 그런데 경기도가 대북 제재 때문에 돈을 못 주는 걸 알아요. 근데 방북이 실현이 돼. 그러면 뭔가 누군가 돈을 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경기도의 모든 행사에 쌍방울이 등장해요. 경기도의 대북 정책에 항상 쌍방울이 등장해. 그리고 이화영 지사가 출장 갔다 와서 만든 보고서에는 쌍방울과 북한이 연회를 베푸는 내용이 나와요. 그 보고서는 누가 보겠습니까? 딱 한 명밖에 없죠. 지사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서로 조문하는 사람들을 보내요. 그런 유착관계에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는 상황에서 왜 답을 정해놓고 하느냐? 아니 그 일 자체가 이재명 지사가 한 일이에요.